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 이어 부산의 어린이집에서도 원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식중독의 증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균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근데 식중독균이라는 건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보통 미생물에 의하여 이게 발생되는데요. 네네. 사실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보통 그 오염, 그러니까 음식물이 오염이 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세균이 날씨가 더우면 뭐 상당히 번식이 상당히 빠르겠죠. 네. 보통 뭐 추운 겨울에는 균들이 그렇게 별로 정식을 안 하지만은 여름철에는 보통 한 뭐 18도 이상 되면 세균이 음식에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여름철에 이렇게 유행을 잘 하게 되고요. 또 여름철이 다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찬 음식을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끓인 음식이 무엇보다는 또 뜨거운 음식보다는 뭐 날 것이라든지 또 차가운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오염된 균들이 들어와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환경이 여름철에는 잘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다 식중독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식중독에 걸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됩니까? 그 식중독의 원인이 좀 상당히 다양한데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식중독은 미생물에 대한 식중독이죠. 근데 미생물에 대한 식중독도 여름철에는 바이러스보다는 세균이 많은데 네. 세균성 식중독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균 자체가 그 병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네. 그 균이 내는 독소에 의하여 이제 일으키는 식중독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 독소에 의하여 이렇게 생기는 식중독은 상당히 증상이 빨리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보통 오염된 음식에 그 이미 발생된 그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독소라는 것이 음식을 끓인다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먹게 되면 보통 한 12시간 이내에 보통 이제 빨리 나타나죠. 예, 빨리 예. 나타나면서 주로 이제 복통이 생기고 구토가 생기고 설사를 하고 열은 별로 없는 것이 대부분 이제 독소 때문에 생긴 식중독이고 세균 자체에 의해 이제 생기는 그 식중독은 잠복 기간이 좀 있습니다. 보통 네. 1 내지 한 2일 정도 지난 후에 발생되는데 이때인 경우는 물론 복통하고 구토하고 설사가 일으키지만은 열이 또 동반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오염된 음식을 먹었던 그런 병력이 있으면서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복통이 동반되면 식중독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 안산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은 집단 식중독으로 일부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식중독균과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아마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네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장균성 식중독균이 있습니다. 대장균성 식중독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햄버거 안에 있는 그 소고기 패티라죠. 네. 그게 이제 덜 익거나 또 이렇게 오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균이 죽지 않았을 때, 그거를 먹고 난 후에 이제 발생하는 발생하는 병인데, 이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뭐 이 균이 오염된 음식을 먹는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들 중에 이제 면역이 좀 약하다든지, 또 다른 또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먹게 되면, 이제 이 균이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 적혈구를 상당히 이제 깨뜨리죠. 네. 적혈구의 용혈을 일으키면서 콩팥에 이제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입게 돼가지고 콩팥이 망가지죠. 그래서 이 콩팥이 회복이 안 되고 걸리게 되면 평생 뭐 혈액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또 사망률도 상당히 높고 제 생각에는 식중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식중독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이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음식을 다루기 전에 한 20초 이상은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먹는 사람들도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또 깨끗이 씻는 그런 버릇이 있어야 되고, 또 요즘 같은 식품을 충분히 이렇게 가열을 좀 해야 되겠죠. 적어도 한 70도씨 이상에서 한 30분 이상 이렇게 조리된 그런 음식을 좀 먹어야 될 것이고, 네. 남는 음식 같은 거는 이제 보통 냉장고 안에서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뭐 어패류라든지 식욕 등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것들은 미생물 증식이 이렇게 빨리 돼가지고 부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충분한 가열하고 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식중독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이균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